여기 원주 맞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4월 10일은 심판의 날 맞습니까? 국민이 승리하는 날 맞죠? 1번 민주당 확실하게 여러분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실하게 지지해 주십시오.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원직씨 화이팅! 화이팅! 원주 시민 여러분! 원주 시민 여러분! 4월 10일에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 목소리 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4월 10일은 무슨 날? 무슨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원창묵 후보 이번에 국회로 확실하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원주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국회에서 싸웠던 송기현 후보 다시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원주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두 분 각오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4월 10일은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고 4월 10일은 국민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생 파탄과 경제 폭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4월 10일에 여러분의 승리, 국민의 승리의 도구가 될 원창묵, 송기현 후보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원주로부터 강원도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원주를 찾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서 나라 망신을 그렇게 시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공수처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허락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MBC를 보고 핵칼 테러를 경고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언론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당장 그만두게 해도 모자라는데 그거를 그만두게 상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정부를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며칠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까? 바로 4월 10일 그날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우리 원주 시민이
제일 먼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제가 선거운동 다니면서 9시 넘어보니까 이 거리가 텅텅 볐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원주 제일 번화가인 이 도로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선거운동 못할 지경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심판을 합니까?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우리 원창묵 후보가 원주에서부터 4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화이팅!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묵입니다. 원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어떠한 민주화의 성지인지 다 알고 계시죠? 지학순 주교님, 장일순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화의 성지 원주시를 찾아주신 이재명 당대표님을 원주 시민 모두와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이번 선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협치도 없이 무능으로 일관하고 주권마저 포기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해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가 그걸 광고하고 있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제가 나라를 구하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이 내가 독립군이다,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 내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지방정부도 똑같습니다. 제가 시장일 때 1년에 원주시 인구가 4,000명, 5,000명씩 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난해 1,000명도 안 늘고 1월달, 2월달에는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시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멈춰버린 원주시를 다시 뛰게 하는 선거, 바로 이번 4월 10일 선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만 되면 내려와서 표만 가지고 올라가는 후보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시민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온 저, 안 되면 대기하는 사람 저 원창묵, 돈만큼 일하지 않고 꿈만큼 일하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더 원주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2배로 더 키우는 그런 자랑스러운 원주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 재직 중에 일벌레로 통했습니다. 일 안 하면 저는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이해 주세요. 저희가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심판합시다. 멋있다. 자, 우리 이웃동네에서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원주뿐만 계신 건 아니죠? 자, 우리 허필영 후보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필영!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강원도민도 많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필홍입니다. 저희 지역은 전국 선거구 중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맞습니다. 무려 서울의 9배나 됩니다.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일하십시오. 그렇지만 목숨 걸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인 원주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원창묵 후보, 송기현 후보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서 행성으로, 영월로, 홍천으로, 평창으로 전파되어서 저희 지역도 힘든 상황을 벗어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국회의원 후보 한호연입니다. 제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척결 대상이라고 하는 운동권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해서 우상호 선배와 붙었었고,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4.13 호원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강원도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척결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척결당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으로서 살아왔고 우리 동네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변방의 강원도, 특히 영동지방 후보들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강원도는 강자와 원자를 씁니다. 태백산맥 너머에 강릉이 있고 서쪽에 원주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원주가 함께 힘을 합해서 영동과 영서가 힘을 합쳐서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핵심이 뭡니까? 저 태백산맥 너머의 특식을 벌이는 윤핵관들을 국회에서 반드시 철수시키는 게 저의 이번 선거에 임하는 소명이고 강원도민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윤핵관이라고 얘기되는 이철규, 권성동, 이양수 이런 영동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강원도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서 강원 영동 지방을 푸른물로 물들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계신 우리 당대표님께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에 오시면 반드시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동에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강원동도 영동이 바뀝니다. 영동이 바뀌어야지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이 어디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백승아, 우리 여기 원주 출신 아닙니까? 백승아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1월까지 원주 봉대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런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이 정부가 답답하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왔겠습니까? 저는 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제 세 자녀가 원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가 어느 도시보다도 발전하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희 민주 세력이 승리해야 합니다. 네, 저희 민주 세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시죠? 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쌍둥이입니다. 제 이름 혹시 아십니까? 네, 백승아. 저는 아군입니다. 여러분, 아군이 든든하세요? 우군이 든든하세요? 아군! 정답입니다. 아무리 나 도와주는 친구를 봐야 나만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더불어 몰빵으로 저희 꼭 이번 선거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죠? 네. 제가 더불어 몰빵으로 하면 심판하라 3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더불어 몰빵으로 심판하라. 감사합니다. 이재명의 대동세상은 더불어 비례연합의 몰빵으로 시작한다. 네, 보니까 이재명보다 백승아가 훨씬 더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훨씬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원주 시민 여러분, 살만 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못 참겠지요? 못 견디겠지요? 그러면 심판해야 합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춘천의 주인은 춘천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바로 우리죠. 원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주 시민들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날, 그날이 바로 4월 10일 선거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잠시 그들에게 권한과 지위를 맡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대신하라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꾼으로, 우리의 종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가 마치 하늘에서 지가 혼자 받은 것이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냐 생각하는 집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이 준 권한과 예산을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죽든 말든, 국민들이 고통받든 말든 오직 지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식구만, 우리 세력만, 우리 집단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용납하겠습니까? 책임을 묻고 그들을 그 지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응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4월 10일은 국민을 배반한,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폐륜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써야 될 권력을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집단,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날, 바로 그날이 4월 10일 맞습니까?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제가 보궐선거 때 동네 다니면서 상가들 인사를 할 때만 해도 손님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지역 상가들을 다녀보니까 미안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하고 종업원들이 그냥 뭘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경제를 챙기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다 방치하고 있어요. 무관심해요. 죽든 말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부담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축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들 지원 예산은 깎으면서 R&D 예산 팍팍 줄이면서 청년 지원 예산 삭감하면서 왜 초부자들, 초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정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지원해야, 그래야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실핏줄에 피가 통해야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심장에다가 피를 채우다 못해가지고 옆에 피주머니 하나 더 만들어가 자꾸 집어넣으면 건강해집니까? 이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일단 관심을 국민에게, 국민의 삶의 현장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수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와 관계를 개선을 해야죠. 자꾸 주변 국가들하고 원수를 져가지 않습니까? 수출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최대 흑자국, 우리가 가장 흑자를 많이 내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무역
최대 적자국이 되고 말았어요. 세계 4대 무역 강국이 이제는 200대 무역 적자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주변 강국들을 왜 쓸데없이 자극을 하고 원수를 삽니까? 외교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외교를 합니다. 옆집하고도 외교를 해요. 혹시 우리 집 애들 때리지 않을까? 혹시 우리하고 사이 나빠가지고 물건 딴 집으로 사러 가지 않을까? 그래도 미워도 싫어도 친한 척하고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있어도 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을 해도 좀 우아하게 할 말도 우아하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교적 언사라고 해요. 국제관계란 미묘한 것입니다. 외교를 잘해야 국격이 올라가고 외교를 잘해야 기업들의 수출길이 열립니다. 외교를 잘해야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폭망했잖아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는 칼침 놓겠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왕상문지, 왕전문지, 이름이 황상무.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분이 언론을 모아놓고 칼침 넣는 거 봤지? 회칼로 허벅지 찔려 중상 입는 거 봤지?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겁주는 거죠?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을 무슨 북한군 폭도들이 뭐 북한군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으킨 폭동이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제주 4.3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져보겠다고 내가 영화 한번 누려보겠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철심든 곤봉으로 뒷머리 내리치고 총으로 쏴서 이랬던 집단이 만약에 이 자리에 나타나서 총칼 들고 광주에서 그 총 맞아 죽는 거 봤지? 칼 찔러 죽는 거 봤지? 대검에 찔려 죽는 거 봤지? 농담이야. 농담입니까? 협박이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저런 소리 하면 즉시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는 거 계속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호주대사는 또 뭡니까? 도주대사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최상병이 사망한 그 현장에서 함께 물속에서 마지막 손을 놓쳤다는 생존 장병 어머니가 여기 오셨더군요. 원주분이라고 하세요. 그분이 국정조사로도 하기 달라고 아까 좀 전에 들어오는데 손을 잡고 저한테 애원을 하십니다. 그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청춘을 바쳐 국가의 명령에 응해서 군 복무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상규명을 스스로 나서 하지는 못할 망정 열심히 진상규명하는 그 박정훈 대령은 왜 잡아다가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왜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이 생고생 시키는 것입니까? 심지어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 출국 금지됐던 전 국방부 장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나라의 얼굴로 나라의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도피를 시켰지 않습니까? 국가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언제 당신한테 그런 짓 하라고 권력 주고 그런 짓 하라고 인사권 주고 그런 짓 하라고 세금 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내가 공정하다, 나는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존중하는 척이 아니라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국민을 배반하면 이런 대가가 주어지는구나, 이 나라 주인이 진짜 국민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명품백, 이거 대체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채양명주 한번 해볼까요? 이채양명주 심판해야죠? 심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 원주 시민이요. 원창목 후보가 합니까? 송기현 후보가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창목, 송기현 후보는 여러분이 심판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훌륭한 후보, 여러분의 심판 도구로, 여러분의 주권을 실현하는 도구로 좋은 후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경쟁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국민과 국민의 힘이 대결하는 날이고 국민이 승리해야 되는 날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원주는 과거의 군사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의 경제는 이 접경 지역 한반도의 평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가 유지돼야 외국인들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처럼 남북 간 긴장이 높아져서 언제 군사 충돌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지경, 미국의 관리들이, 연구기관이 한반도가 다음 전쟁이 날 지역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협도 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경제가 삽니다. 그래야 강원도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살기 위해서,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도 평화를 지켜야 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민주당 정권에게 민주당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전쟁을 획책하는 것 같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걸로 보이는 저 국민의힘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면 이 한반도가 어떤 위기에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민주주의도 위기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를 겪으면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원주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4월 10일에는 꼭 모두가 참여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심판을 해봅시다. 심판의 날 4월 10일에 여러분 원주 도민들의 승리를 믿습니다.